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박진영 박사님과 함께하는 공룡 이야기. 예. 자, 다음 또 파헤칠 공룡은 네. 이번에 이제 아까 공룡 복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공룡 합니다. 복원. 네. 주라이 공원에서 나왔던 공룡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얘네들이 예. 요즘은 이제 어떻게 복원이 되는지 아, 이런 것들을 새롭게 알려냈잖아요. 증거가 발견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생겼을 걸로 추정하던 공룡이 네. 요즘은 어떤 시기에 추정을 당하고 있는지. 아, 나 이것도 확 바뀌었을 것 같아. 왠지. 아까 밸런스가 바뀐 거 봐요. 하나만 바뀌니까 그냥 완전히 바뀌던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사실 그 공룡 복원도가 지난 150년간 네. 계속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었어요. 아. 네, 계속 바뀌었습니다. 좀 너무 많이 바꾸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하나 나오면 네. 좀 보수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증거가 나올 때마다 너무 많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약간 점진적으로 바뀌죠. 약간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맨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요. 예. 공룡이 그러니까 뭐 작은 종류도 있지만은 큰 동물 같은 경우는 화석으로 보존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뼈 화석이 보존이 되려면요. 예. 동물이 죽은 다음에 빠르게 묻혀야 돼요. 네. 태종물에 의해 가지고 모래라든지 진흙에 의해서. 음. 근데 큰 동물일수록 묻히는데 속도가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중에 몸의 일부분이 이렇게 유실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다 몸도 못 파묻히고. 예, 네. 예를 들어가지고 묻혔는데 하반신만 묻혔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럼 상반신은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공룡 같은 뭐 하반신만 발견되는 공룡들도 있고 왼쪽 면만 발견되는 공룡도 있고 그렇지. 머리만 발견되는 공룡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룡들이 워낙 이렇게 파편적으로 초반에 이렇게 발견이 되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머리부터 꼬리끝까지는 복원을 해야 되는데 네. 없잖아요.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는. 아, 그걸 상상해서 넣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많이 그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실수들을 했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예. 자료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소개하고 싶은 공룡이 뭐냐면요, 이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이에요. 악수하자고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손이 굉장히 크죠. 네, 사람 손 같습니다. 네, 손이 굉장히 크고요. 이 공룡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엄지 발톱이 꽃갈 모양이에요. 꽃갈. 네. 네. 그래서 저게 아마 살아 있을 때는 다른 이구아노돈이랑 싸울 때 쓰거나 이런 식으로 싸울 때 쓰거나 뭐 땅 속에 있는 뭐 식물 뿌리를 먹을 캐거나. 때 썼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엄지 발가락인지를 몰랐어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특이한 엄지 발가락이잖아요.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중에 이런 엄지 발톱을 갖고 있는 동물이 없거든요. 뾰족한 것처럼. 예. 게다가 맨 처음에 이 공룡 계열의 동물들이 발견됐을 때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온전하게 발견된 것들이 없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발견되더라도 이렇게 막 붙여봐요. 얘는 여기 뒷다리일 거야, 앞다리일 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뿔을 그 엄지 발가락을 어디에 처음에 붙이냐면요, 코에 붙입니다. 아, 그래서 코에 뿌리였을 거다. 예. 이렇게. 네. 근데 나름 합당한 추론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걸 연구하셨던 분이 뭘 연구를 했냐면은 코뿔소 이구아나라는 동물을 연구를 했어요. 이구아나 죽는데 코에 뿔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붙여도 안 맞으니까는 그냥 코에 붙인 거예요. 오늘날 그런 동물이 있으니까. 아하. 약간 또 몸도 약간 지금 도마뱀처럼 복원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구아노돈이 발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덩치가 큰 공룡들이 또 막 발견되기 시작해요. 예. 고래만한 공룡들, 브라키오사우루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발견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당황을 했죠. 너무 큰 동물이니까. 너무 커서. 네. 그래서 고래만한 동물들이 발견됐네. 예. 고래는 물속에 살지. 물에서 살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복원도가 나온 거예요. 그냥 물에서 살았다는 건 확실하지 않은데 너무 네. 커서 물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한 겁니까? 네. 그게 좀 이상하네요. 네. 왜요? 그러니까 너무 크면은 또 이제 이게 무게를 얘가 분명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육상 동물 중에 그렇게 클 수는 네. 없어요. 그렇게 클 수는 없으니. 커봤자 코끼리잖아요. 네. 근데 이건 지금 코끼리 거의 한 10마리보다 더 큰 동물이니까 이 정도면 물에서 살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또 다리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면 또 이제 육상 동물에 적합한 다리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 그림은 저도 예전에 하여튼 무슨 이런저런 책에 많이 나오는 그림인 것 같은데 네. 좀 되게 황당해요. 물 속에서 사는데 다리도 있고
그럼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가 예를 들면 아무리 강이어도 그렇지.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되게 희한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러다가 예를 들면 강 깊이가 똑같지 않을 수 있잖아. 깊은 그럼, 데로 쑥 들어가. 그럼 빠져 죽지 그럼 않느냐? 빠져 죽지 않느냐는 거지. 좀 수영할 수 있는 그림의 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상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깊은 데로 가면 그냥 쑥 아우 그래서- 물에 다 익사. 그러네. 그래서 독일의 일부 학자들은 다른 같은 뼈를 두고. 다른 자세를 제안을 합니다. 예. 이게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배를 끌고 다녔을 것이다. 뭘 끌고 다녀? 무거우니까. 네, 무거우니까 다리를 이제 오늘날의 악어라든지 도마뱀처럼 다리를 옆으로 뻗고 예. 배를 질질 끌고 다녔을 것이다. 너무 라고. 커서. 네, 저건 뼈를 보면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어차피 뼈가 부서져서 떨어져 나오니까 그것도 추측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그래서 뭐 추정도 했고요. 근데 이제 약간 그 당시에 저걸 복원하셨던 분들이 약간 해부학적 지식이 좀 별로 없는 분들도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독일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복원을 하게 됐는데 한동안 유럽에서 나온 공룡 책들에서는 저렇게 못 낀 공룡들이 배를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으로 복원이 돼요. 근데 미국 학자들이 이제 반대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초식 동물들은 일단 식물을 먹죠. 식물을 먹으면 식물은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초식 동물들은 장이 길어요. 네. 배가 많이 불룩합니다. 네. 저런 큰 공룡이 초식 공룡이 무거운 배를 다리를 벌린 채로 걸으려면요. 예. 저기 B라는 쪽을 보시면은 배가 땅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참. 한참 들어가야 돼요. 도랑을 파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저게 말이 안 된다. 아.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로 반박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못 낀 공룡들이 걸어다닌 그 발자국 화석들이 또 발견이 됐어요. 아. 그러면 안 되겠네. 네. 그러면 진짜 그러면 육상에서 다닌 거예요? 코끼리 10배 많은 녀석이? 예. 육상에서 네. 우와. 물에서 다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하지 않다. 물에서 물론 이제 물에 진출할 때는 있었겠죠. 강을 걷는다든지. 근데 예. 이제 저기 앞서 제가 보여드린 보건도처럼 물에 들어가서 뭐 잠수를 한다든지 예. 이러진 않았을 거고요. 그럼 견뎌냈어요 그 무게를? 네, 다리가 그 기둥 형태예요. 그래서 통뼈구나. 발가락들이 거의 다 퇴화를 합니다. 예. 앞발가락 같은 경우는 아예 다 퇴화를 해버리고요. 나중에는요. 손바닥 뼈로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기둥형 다리가 돼요. 예. 야. 그 기둥형 다리가 되게 그 무거운 무게를 지탱하기 견디기 되게 좋죠. 좋은 예. 형태이긴 한데요. 예.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음. 부드러운 데 들어가면 쑥 빠져요. 그러네. 네. 그러네. 그래서 못 가끔 나왔겠네 가끔 그러면. 못 낀 공룡들이 이제 진흙이라든지 이런 데 빠져 죽기도 했어요. 근데 저렇게 큰 공룡이 저렇게 클 필요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나무가 굉장히 컸어요. 나무가. 높은 나무에 이 친구들이 나뭇잎을 뜯어 먹었는데 네. 당시에 살았던 나무들이 키가 막 80m, 60m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진화돼서 자랐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따먹기 위해서는 높은 키라든지 이런 덩치가 필요하겠죠. 저런 애들은 티라노의 집중적인 먹잇감은 안 됐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덩치만 크지 뭐 얘가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크고 무겁죠. 살짝만 건드려도 부딪히기만 하더라도 아마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제 뼈가 부러지지 꼬리로 않았을까. 이렇게 탕 치면 그냥 날아가고. 예, 그죠. 그래서 아마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이런 공룡들 같은 경우는 저런 못 낀 공룡을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럼 저런 공룡들은 살다가 늪에 빠져서 죽는 게 유일한 천적이었다. 그걸 네. 뭐 건드릴 사람이 없겠네요, 그럼. 근데 이제 문제는요. 저런 공룡들이 재밌는 게 저런 공룡들이 태어났을 때는요. 그 새끼 고양이만 해요. 아유, 귀여운 녀석들. 그렇게 커요? 네. 그렇게 많이 커요? 예. 그러니까는 한 15년쯤 되면은 그 어른이 되거든요. 예. 굉장히 빨리 자라고요. 그러네요. 이 목긴 공룡들이 알을 굉장히 많이 낳아요. 새끼를 정말 많이 낳습니다. 예. 근데 어른이 되는 거는 아마 그 중에 몇 마리 안 될 거예요. 다 중간에 먹잇감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면은 새끼 공룡들만 엄청 많을 거예요. 지구상에는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유식 공룡들은 주로 이제 먹고 그런 먹히고. 예. 운영 먹고 네. 많이 낳고 그 중에 살아남는 애들은 저렇게 커지고. 예.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항상 엄마 공룡 옆에 새끼 공룡 한 마리만 등장 안 하는데 예. 그건 약간 포유류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고요. 포유류 보면 포유류는 새끼를 그렇게 많이 낳지는 않아요. 물론 많이 낳는 동물도 있긴 하지만은 코뿔소라든지 새끼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밖에 못 낳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코뿔소나 코끼리만 보고 공룡을 복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원래 새끼를 굉장히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되려면은 트리케라톱스 어미가 한 마리 지나가면은 뒤에 새끼 한 20마리는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새끼를 열심히 돌봅니까? 새끼를 많이 잘 돌봤던 치군들도 있고요. 예. 잘 돌보지 않았던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목긴 공룡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미 크기보다 새끼가 굉장히 작잖아요. 예. 새끼를 돌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음. 바다 거북이처럼 알 낳고 그냥 가는 자기 거지. 나 가고 새끼들 그냥 깨어나서 그냥 알아서 살다가 살다가 네, 잡혀 먹으면 그냥 죽고. 그냥 죽고요. 그리고 운이 이제 좋으면 크고 운이 좋으면 크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새끼를 잘 돌봤던 공룡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태어났는데 뭐 잘 걷지 못했을 걸로 추정되는 새끼 공룡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미가 이제 둥지에서 어미 혹은 아빠가 새끼의 둥지에서 새끼를 돌보지 않았을까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허허. 야, 그럼 티라노는 되게 인간적인 공룡이네. 왜요? 턱에 이렇게 새끼를 키웠다면서요. 턱 안에, 입 안에 새끼를 열심히 잘 새끼를 열심히 기른다. 두 발로 걷고 머리도 좋았고. 조금만 몇 명 안 태어나면 어. 잘 정성껏 기를 수 있어요. 적어서 숫자가 네. 적으니까. 저도 애가 하나나 둘이었으면 뭐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 여기 너무 많이 나오면 감당이 안 되지. 어. 네. 알겠습니다. 야, 브라키오사우루스. 네. 그래서 공룡이 네. 최근에도 많이 다양한 연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 연구 결과들을 몇 개 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하나가요. 최근에 나온 논문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입술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입술. 네. 예민한 턱과. 저 입끝이 어떻게 생겼을 그러니까는 것이냐. 영화 주라기 공원을 보시면요. 어. 주둥이 밖으로 이빨이 다 튀어나와 있어요. 예. 티라노사우루스. 예. 왜냐면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이 굉장히 또 길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그렇게 복원해야 좀 무서울 거 아니에요. 뭐 멋져 보여요. 네. 근데 이제 과연 입술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대부분의 파충류들을 보면요. 겉에서 봤을 때 이빨이 잘 안 이빨이 안 보여요. 보이죠. 그렇죠. 예. 입술에 가려져 있거든요. 그나마 뭐 이빨이 보이는 게 악어 정도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티라노사우루스에게 확실히 입술이 있다는 증거가 밝혀졌어요. 네, 물론 이 입술 화석은 아니지만요. 이빨이 그 피부에 안 덮여 있으면요. 이빨 겉이 상합니다. 당연하죠. 네, 공기와 이제 이가 실이죠. 네. 그래서 입술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죠. 입술이 그걸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네. 순망치한 딱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합니까? 아, 그러네. 네. 그러네.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을 학자들이 썰어가지고요. 예. 그 위에 미세 구조를 봤더니 얘네가 정말 공기 중에 노출돼 있었으면은 표면이 많이 상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깨끗하더라. 입술이 있더라. 네, 티라노사우루스가 두꺼운 도마뱀처럼 두꺼운 입술로 덮여 있었을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그러네. 나왔어요. 근데 근데 연구 결과가 이렇게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입술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또 뉴스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 이렇게 두꺼운 입술을 갖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또 나오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티라노사우루스는 입술도 있고 예민한 턱 신경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럼 티라노사우루스도 뽀뽀를 했을까요? 아, 턱 신경이 발달했고 입술이 있대잖아.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뽀뽀를 한다는 게. 뽀뽀를 했다기보다는요. 그들의 구애 방식은 어떤 겁니까? 아마 진짜? 주둥이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갖다 댄다든지 이런 부비, 얘기를 하지 부비? 않았을까요? 부비부비? 그게 키스지 뭐. 그렇습니다. 공룡 입장에서는 서로 예민한 것들로 서로 원래 부비면서 그렇죠. 원래 예민한 예민한 것들을 원래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거거든. 만약 티라노사우루스가 뭐 일부 일처제였다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다든지 근데 했을 그런 수도 거를 있고요. 해요? 그 동물들끼리도? 뭐 모르겠어요. 걔들 보니까 그냥 서로 그냥 잠깐 냄새만 맡고 그러다가 바로 올라타던데. 근데 동물마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새 같은 경우는요. 특히 좀 알바트로스라든지 이런 새들 보면은 이제 짝짓기 이렇게 원래 평소에 예전에 짝짓기를 했던 짝이랑 같이 다시 만나 가지고 새끼를 같이 키우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예전에 같이 키워봤던 짝이랑 예. 번식기가 아닐 때는 서로 따로 서로 지내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그 원래 만났던 장소에서 만나서 다시 짝짓기해서 새끼를 같이 키우고 또 헤어졌다가 또 헤어졌다가 그런 식으로 와. 사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왜? 그죠? 뭐가 왜? 굳이 왜? 왜요? 왜 새로운 애를 안 찾고 왜 다시 오냐? 어차피 같이 살 것도 아닌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근데 아마 이게 그런 거를 또 막아줄 거예요. 약간 근친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약간 막아줄 수 있는. 네. 같은 짝이랑만 계속 짝짓기를 하면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자기 짝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렇게 네. 부리를 부딪히면서 막 춤춰요. 그리고. 네. 네. 반갑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춤을 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구애 같은 그런 거군요. 알바트로스. 예, 약간 의식 같은 거죠. 그 딱 맞아야 옛날에 그 친구구나라고 아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우리 다시 만나? 하면서 헤어지는 거잖아. 우리 언제 다시 만나? 이런. 야, 진짜 신기하네. 네. 티라노사우루스 입술. 입술 네, 입술 얘기하셨죠? 제가 이상한 질문 해가지고. 연구했구나. 네. 그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여기 언더스탠딩 나와가지고 이제 공룡이 혹시 공동 육아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었는데요. 그거 말씀하셨죠. 예. 공동 육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어요. 공동 육아요? 예, 심지어는 이제 제가 그때 잠깐 언급했던 게 타조였거든요. 네. 타조가 이제 그 순놈이 혼자 있다가 음. 암컷 무리들이 와가지고 짝짓기를 다 한 번씩 한 다음에 그 둥지에다가 알을 다 낳아주고 암컷 하나만 딱 남고 나머지는 다 암컷들이 수십 마리가 돌아다니다가 네, 수컷 하나를 만나면 다 짝짓기를 합니다. 다 짝짓기를 하고 그럼 한 둥지에 거기다 알을 다 낳아요. 여러 암컷들이 그냥 예. 공동 육아처럼 완전. 예, 그냥 그리고 알을 가위바위보에서 진 암컷 하나가 남아서 나머지는 다 키워, 떠납니다. 다 키우고. 그러니까 암컷이랑 그 수컷이랑 아, 같이 키워요. 아, 근데 공룡 진짜 중에서도 공동 육아네. 예, 근데 공룡 중에서도 그런 게 그런 걸로 방식이. 추정되는 게 하나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져온 자료에 이 공룡이거든요. 트로오돈이라고 하는 공룡인데 몸이 깃털로 덮여 있죠. 네. 이 공룡이 그렇게 큰 공룡은 아니에요. 몸 길이가 한 50kg 정도 되는 공룡인데 이 공룡의 이게 그 동물의 몸무게랑 이 동물이 낳은 알의 알 껍질 무게를 알면은 네. 이 동물이 몇 개 알을 낳는지 과학자들이 추정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오. 왜요? 오늘날 살아있는 알 낳는 동물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쌓아서 알껍질이 두꺼우면 얇으면 많이 낳고 알 두꺼운 무게랑 또 크기도 중요해요. 뭐 이해는 되는데 네. 두꺼우면 알을 조금 낳다는 뜻인가요? 많이 낳다는 뜻인가요? 두꺼우면 조금 낳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알 크기가 또 작아야 돼. 작으면 또 많이 낳을 수가 있죠. 그렇죠. 아, 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알 크기가 또 작으면은 많이 낳은 걷고 거고. 있는 겉에 싸고 있는 탄산칼슘의 양이 적겠죠. 예, 그렇겠죠. 네. 근데 얘네들은요 50kg짜리 이 트로돈이 알 하나가 한 50g에서 60g 정도 돼요. 예. 그러면 이게 과학자들이 이제 봤더니 한 마리가 4개에서 최대 6개까지 알을 낳았다는 걸 알아냈어요. 네. 예, 근데 이 공룡의 둥지가 되게 특이해요. 둥지를 네. 보시면요 예. 이런 식으로 화면 나옵니다. 좀 보여주죠. 예. 에?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진흙에다가 알을 이렇게 꽂아 놓은 거예요. 뭐야? 얘네들 알을 둥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근데 저기 길쭉한 게 다 알입니다. 근데 이 아닌데 저게 화석이 된 거예요? 화석이 된 거예요. 음. 근데 이 공룡이 한 마리당 4개에서 최대 6개를 낳는데 예. 둥지 안에 들어가 있는 알 개수가 너무 많아. 20개 이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 마리가 다 낳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이것도 공동 육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공동 육아를 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공동 육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공동 육아가 유리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고생하는 김에 한 사람만 해라 그냥. 나머지 애들은 뭐예요? 그럼 효율적이지가 않잖아. 좋잖아 놀면. 근데 또 여기서 알을 낳은 암컷들은요 다른 데 가서 또 알을 또 엄청 많이 낳을 거예요. 아. 네. 낳는 애와 키우는 애를 분리한다. 그러니까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암수 한 쌍이 키워봤자 네. 예. 알을 최대 6개까지밖에 못 낳으면은 그럼. 키울 수 있는 새끼도 야, 그저 맞는 말이다. 네. 그럼. 야, 좀 맞는 말이다. 그게 공동 육아가 더 진화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럼. 네. 그러네. 한 가족이 한두 아이 우리 애만 이렇게 기르는 건 되게 비효율적이고 그러네요. 괜히 그 뭐 저 차별화만 생기고 그렇지. 그냥 다 한꺼번에 얘 너도 와서 먹고 너도 그러면 그냥 밥하는 김에 몇 개 더 하면 야 오늘은 카레라이스야 그러면 이제 막 100인분이 다 카레라이스지 최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냥 같은 학교 다니고 효율적인 방식이네. 네. 그게 낳는 애는 계속 낳기만 그럼. 하고. 학원 보내지 않고 우리 집으로 학원 선생님 오면 되잖아 100명이니까. 와 그러네요. 네. 와 이 진화된 형들- 방식이구나. 네.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를 추정하게 될 줄이야. 저는
야. 꿈에도 몰랐거든요. 공룡이 머리가 좋았나요? 진짜 전체적으로 머리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네.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공동 육아를 했다는 것 정도로 보면은 근데 그렇게 해야 빨리 번식이 되겠네요. 네. 한 사람이 하나 육아했다면 이 육아 다 끝날 때까지 까지 짝짓기 못 하는데 못하니까. 한 명만 당번이 다 100마리 기르고 그렇지. 나는 또 짝짓기 하러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훨씬 많이 났지. 우리나라도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네. 야. 공동 육아. 근데 순놈이 한 마리 잘 있는데 저쪽에서 암놈 100마리가 막 쫙 다가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부담스러워. 와, 공룡계에는 공동 육아가 있었다. 야, 알겠습니다. 재밌다.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 야. 아, 참. 또 이제 이거가 아닌 또 다른 증거가 나오면 또 바뀌는 거고. 아이 그죠.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우리는 공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걸까요? 아 그동안 알아낸 거는 많아요. 예. 확실히 뭐 뇌를 연구를 할 줄은 사실 2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영화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할 네.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근데 뭐 사실 티라노사우루스의 뭐 색깔 아직 모르고요. 아, 그럼 몰라요? 뭘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예. 색소 세포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이 보존이 된 예. 피벗을 찾아내면- 발견되면은 추론은 가능하겠죠. 아, 지금 색깔은 상상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있는 파충류들 색깔이 대충 저러니까. 털이 있었나요? 스테라사우루스가? 그것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깃털이 있었을 거로 추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없었을 걸로도 보는 보시는 분도 계시고 번식기에만 깃털이 나왔다가 사라졌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깃털이 발견은 됐겠군요. 깃털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티라노사우루스의 조상벌에 해당되는 동물들은 깃털이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있었을 수도 있다. 네. 번식기에만 털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번식하게 그 약간 과시할 때 과시하기엔 이제.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번식기에는 어. 털이 있어야 되나 봅니다. 그 나이 들면 머리 그러니까 빠지고. 나이는 머리 빠지는 게 이게 번식기 끝났다는 뜻이야. 번식기 끝났어. 그런 거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지 이제. 어. 알겠습니다. 아, 공룡에 대해서는 여전히 할 게 많군요. 여전히. 재밌네. 공룡을 자꾸 보다 오늘 보니까 이 정도까지 다 준비. 네. 알겠습니다. 야. 인간 사회가 보이네. 공룡을 보니까. 공동육아 어떻습니까? 공룡류가 좀 법으로 딱 법으로 정해. 공룡- 저출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될 것 같은데 누구는 육아하고 누구는 그러면 낳냐. 그걸 어떻게 정할 거냐. 그런 불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짝짓기를 해서 발부 다쳐든 일부 네. 일쳐든 해서 이제 임신한 이제 분들이 예. 낳으실 거잖아요. 예. 낳을 때 어. 낳고 나서 정신 없을 때 내 새끼인지 남의 새끼인지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다 가져가. 일단 바로 그래서 이제 당번이 정해지면 이 중에 그냥- 당신의 아이가 있다. 누군지 모른다. 보면 알겠지 또? 보면 알겠지. 딱 보면 알 것 같은데. 헷갈리기도 하긴 할 텐데 그래. 아닙니다.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희한하게 똑같은 비슷한 게 그러면 있어. 그 그룹 아닌 다른 그룹으로 이렇게 크로스로 엄마를 보내는 겁니다. 아예. 그러면 기르다 보면 어떤 애가 우리 아이인지 모르니까 네. 길 가다 울고 있는 저 아이를 보면 우리 혹시 애가 내 또- 아이인지 모르니까 어. 다 내 아이처럼 기르게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긴 한데 현실성이 얼마나 어떻게 있을지.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뭐 공룡도 하는데 왜 인간을 못하냐?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사람은 또 알을 안 낳잖아요. 알을 안 낳으면 공동육아를 못 합니까? 그 공룡은요 알을 여러 개 낳잖아요. 사람은 새끼를 한 하나만 번에 낳잖아요. 하나씩 네. 나니까. 진짜 공룡은 자기 새끼 구별 못 하겠군요. 그러니까 알을 낳아 버리니까. 네. 그렇지. 사람은 새끼를 낳고 그러니까 그렇지. 내 새끼 또 알겠지. 그렇지. 알겠습니다. 네. 자, 공룡 이야기. 국립과천과학관 고생물학과의 박진영 박사님. 국립과천과학관은 뭐 쉬는 날이 있습니까? 월요일 날 쉽니다. 월요일 날 쉬고. 네네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빼고? 오시면 안 됩니다. 입장료는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돈 내고 들어가시지 않으니까 예. 과학관은. 네. 근데 과천과학관이 국립과천과학관이 진짜 좋아요. 어른들이 가서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사실은 진짜 아이들 좋아요. 데려가는 곳으로만 알지만 예. 아이들은 데려가 봐야 잘 모르고요. 어른들이
혼자 가서 그래. 또는 뭐 이제 오래된 연인들끼리 가면 좋습니다. 오래된 연인들끼리 어, 더 이상 너무- 할 게 없을 때. 너 더 이상 할 거 없을 때 가서 그냥 각자 집중해서 보고 맞습니다. 네, 국립과천과학관도 한 번씩 가보시고. 네. 박지정 박사님 오늘도 재미있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글로벌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